어. 자, 2부. 자, 2부 미국 주식 전망. 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입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 교육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어여 오세요. 자, 오늘 12월 27일. 자,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이제 토요 정모죠? 네, 그래서 아침 9시 11분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 밤 11시 11분입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4일 남았나요? 자, 2025년이 이제 갑니다. 자, 2025년 저희 표가 뭐였죠? 네, 전략적이었습니다. 예, 전략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하면서, 네, 작년 말에 이미 윈도우 드레싱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리밸런싱을 하고 올해를 맞이했죠. 네, 그래서 자 1월, 2월까지 1월 달에 뭐 딥식 사태도 있었는데 좀 흔들리다가 자 2월 말부터 3월, 4월 자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줍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제 6월, 7월, 이제 8월, 9월까지는 이제 관세가 계속 연기되면서 예, 그나마 잘 버텼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한 번씩 출렁거리고 11월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이때도 좀 줍줍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열매를 잘 따고, 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잡줍줍을 하고, 예,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자, 수익을, 예, 잘 내고 계십니다. 저희 마을 분들 20% 이상이, 39%가 이제 2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0% 수익 내신 분들도 53%, 마이너스가 이제 8%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 92%가 수익이, 자, 올해 잘 나셨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잘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2026년 어떻게 될 것인가? 짜잔. 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2026년, 예, 자, 곰들이, 자, 깔리고, 이제 황소가 계속 달리는, 네, 1월부터 그냥 계속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S&P 500도, 나스닥도, 자,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투자하면 주식을 항상 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도 수익을 잘 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2026년에 저희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올해의 표는 요겁니다. 자 분산 예 올해의 표는 분산 예. 자 분산입니다. 수익을 내시려면 자 올해는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은 이미 다 이제 깨우치셨고요. 자 올해는 이제 분산 투자 자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자산 가치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주랑,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잘 나눠두시는 분산 투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 나누시는데,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가장 분산 투자 가장 이제 산업별로 탑다운으로 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하고 자 가치주, 방어주 잘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올해는 분산이 중요합니다. 자, 작년 이제 3년이죠. 2023년, 4년, 5년 계속해서 빅텍 위주로 올라왔고요. 뭐 제약주 중에 다이어트, 뭐 금융주들도 좋았는데 자 2026년에도 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자 이번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2026년에 자 그래서 자 올해 S&P 500이 17.82% 정도 올랐고요. 자 나스닥은 22%나 올랐습니다. 다우가 조금 덜 올랐죠. 14%. 러셀 2000이 13% 좀 덜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HD죠. 요거 배당주인데 요거 1%밖에 못 올랐어요. 물론 이제 배당을 한 3. 몇 프로 줬으면 한 4% 5% 정도 올랐겠죠. 자 그래도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보다 잘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수익이 나스닥이 22%
20%가 올랐기 때문에 빅텍 위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히 성장주를 좀 섞어서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스파이하고 QQQ하고 네, 세 개를 섞죠. DIA 다우 주식을 섞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 10%에서 20%뭐 반반 전략을 쓰셨어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네, 한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보다 잘했죠. 예, 뭐 여기에다가 또 배당까지 다우 주식들을 배당 주죠.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올해도 좋았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예, 미국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20몇 프로, 20몇 프로, 올해도 한 18%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까지 올라가면 20%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올해 잘한 거 보면은 엔비디아가 41%, 자 브로드컴 51%, 구글 65%, 자 팔란티어는 150%,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AMD도 뭐 7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8%,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뭐 20-30%씩 올랐고요. 제약주들도 뭐 존스앤존스 43%, 일라일리 39%, 와 머크도 7.34%, 자 기본은 다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15%, 뭐 메타도 13%, 테슬라도 17%, 아마존, 애플도 9.18%, 아마존 6%, 뭐 이 정도면 다 기본 했습니다. 월마트 23%, 산업재들이 뭐 대단했죠. 예, 자 아무튼 60%, 90%씩 올라간 것들도 있고, 자 몇몇 종목들 빼고는 예 대부분이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내년에는 조금 덜 올라온 것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안전자산 쪽이나 위험자산 쪽이나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자, 뭐 아시아를 보던 유럽을 보던 다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지금 네, 감이 안 올 정도로 예, 돈이 갈 데가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나마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진 데들이라든가 아니면 달러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채권이 아직도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떨어진 상황이죠. 예, 금리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뭐 채권이나 달러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런 방어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자 일단은 예, 뭐 관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UNH 같은 경우에도 뭐 그동안에 뭐 사기 문제가 거의 해결이 조금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 떨어진 것들 위주로 뭐 타겟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제 갑자기 액티브 펀드가 들어와서 막 산다 그러죠. 갑자기 나이키가 좀 떨어지니까 예 저쪽에 자 팀쿡이 주식을 사고 막 이런 현상도 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분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돈이 어디로든 좀 싼 주식을 찾아가든가 싼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뭐 금은 너무 올랐고 좀 많이 빠져있는 암호화폐 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연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일단은 잘 올라줘서요. 예, 주식시장이 뭐 결국에는 예, S&P 500이 6,930까지 올랐습니다. 자 연말 산타랠리 1월 2일까지 올라가면 7,000도 가능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일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를 보려면 이게 사실은 2025년이냐 2026년이냐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 예, 주식시장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앞을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의 관세 문제가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죠. 자 4월 달부터 나오던 이 관세 문제가 뭐 7월 달에 나올 것 같이 그러더니 뭐 계속 연기가 됐죠. 뭐 5월 달, 6월 달, 7월 달. 자 결국 8월 달에 조금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상황이고 대법원에서도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자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래서 뭐 기관들도 목표 주가를 한 4-5번씩 계속 바꾼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9월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부 셧다운이 이러다 보니까 한 43일 셧다운 하니까 경제 지표까지 안 나오고, 네, 관세 때문에 이제 뭐 침체 걱정, 물가 올라가는 걱정까지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예, 투자가 됐습니다. 자, 그 불확실성이 4분기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다들 6월 달에 예측을 했는데 진짜, 자, 4분기 되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래도 12월 달에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년도를 조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제일 중요하죠. 자, 내년도에도, 예, 통화 정책, 이제 재정 정책을 봐야 되는데, 자, 연준에서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하고요. 이제 재정부는, 재무부에서는 뭐 이렇게 채권 같은 걸 발행하면서 재정 정책을 핍니다. 자, 내년도는 이제 연준도 계속 봐줘야 되지만은 이제 재무부에서 돈을 얼마나 푸냐가 중요해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예, 재정을, 예, 뭐 충당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서, 자, 지금 유동성을, 예, 많이, 자, 흡수를 했던, 예, 그런 상황도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예, 내년도에도, 네, 자,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풀 거다. 뭐 재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피는 거죠. 재무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예, 통화량을 계속 풀 거로 지금 생각이 되죠. 자, 그렇다 보면은 M1,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예, 경기 전반적으로 그냥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자, 생각이 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너무 압박을 계속 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임기도 5월 15일로, 예, 끝납니다. 자, 당장 내년부터, 자, 재무부 이쪽, 예, 연준의 의장이 누가 될까?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케빈 하셋이 될지, 네, 누가 될지, 뭐, 예, 크리스토퍼 월러가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연준에서는 정치적 압력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는 아닌데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물가도 조금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뭐 천천히 2번 정도 내리겠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가 2.4%로 떨어지고요. 네, 근원 물가가 2.5%로, 예,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침체는 또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4.4%에 머무를 거고 4.6 이상이면은, 예, 이제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 금리를 3번 정도 올해 75bp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로 생각이 되죠. 자, 2.3% 정도. 자, 그래서, 네, 소프트 랜딩으로, 예,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는, 예, 금리를, 예, 3.4로 한 번 정도 내린다, 이렇게 점도표가 찍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8명 이상이, 자, 금리를, 자, 2번 이상 내린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준에 기대하는 게 좀 있어요. 자, 연준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실업률이 좀 올라왔다. 자, 이거, 네, 자, 얼마 전까지는 실업률이 낮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실업률이 높은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실업상 청구 건수죠. 네, 지금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6월 이후로 지금, 네, 193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상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사기업 쪽에, 자, 고용이 32,000명이 줄었죠, 11월 달에. 자, 그래서, 자, 인공지능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기업 쪽에 고용이 많이 줄었고요. 노동 삭감 지수도 71,321명이 줄어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요. 자, 안 좋습니다. 실업률이 4.6%까지 올랐어요. 자, 물론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이제 잠시, 자, 펄로우를 주면서 일을 그만두게 해서 좀 올라간 것도 있긴 한데 4.6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자, 1월달 초에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 실업률까지 봐줘야 되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자, 계속해서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비농업 부분 고용도 나왔는데 10월달에 확 떨어졌다가 11월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올해 초, 2025년 초에 비하면은 확실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자,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죠.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관세 영향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대법원에서도 일단 멈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유효수요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땡스기빙 때 물가를 할인한 것도 있는데 자, 2.7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11월까지. 자, 12월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자, 그다음에 근원 물가도 2.6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 3%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 스카이 베센트도 나와서 1에서 3%로 좀 조금 유연성 있게 목표치를 2%로 하지 말고 1에서 3%로 잡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지금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거죠. PC 근원 물가도 PC 물가도 분기로 보면은 지금 2.8%밖에 안 나옵니다. 자, 9월 달까지도 아직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관세 영향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원 물가도 아직 2%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를 안 찍고 있어요. 어떤 물가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은 없고요. 이대로라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번 주에 나오면 소비자 자신감,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소비자의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도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도 아직 자,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초에 비하면은 60대, 70대에 비하면은 지금 5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기가. 미국의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조업 지수가 48.2밖에 안 되죠. 자, 50 미만은 위축 국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문도 위축되고 있고 고용도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욕의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로 12월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도 3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제조업이 지금 미국이 안 좋아요. 거의 자, 물론 미국은 한 70%가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데 30%는 제조업에 의존을 합니다. 자, 제조업을 트럼프가 살리려고 했는데 잘 안 살아나죠. 오히려 해외 제조업을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런 노력만 좀 더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리치몬드 버지니아 쪽은 원래가 안 좋습니다. 자, 올해 3월부터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버지니아든 뉴욕이든 필라델피아든 시카고도 안 좋죠. 다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초에 비하면은 지금 5월까지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내구재 주문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금리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케빈 하셋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이죠. 경제위원회 위원 의장. 자, 요 분이 이제 금리를 25bp 이상 내려야겠다. 자, 더 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분이 이제 유력하죠. 케빈 월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트럼프 1기 때, 자, 연준 위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이 금리를 계속 더 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되든 내년에 5월 15일부터 금리 한 번은 확실히 더 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다수가, 과반수는 아니지만 다수가 지금 트럼프 쪽 사람들로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이 그렇다고 침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3분기까지는 4.3%를 기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 GDP 나오 별로 신뢰는 안 하지만 3%까지 아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가 내년도 예상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 2.3%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습니다. 침체가 아니고 굉장히 좋죠. 거의 골디락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년 3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겠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로 53.3% 정도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내년에 금리 한번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4월, 늦어도 4월에 내리고요. 6월까지는 확실하게 3.25에서 3.5로 지금 83.3%의 확률로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 9월이면 두 번 내린다가 좀 높습니다. 3에서 3.25로 내리겠다가 지금
지금 요게 한 68%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9월 아니면 4월이나 9월 내년 12월까지는 당연히 3에서 3.25까지 두 번 내린다가 지금 굉장히 75% 74%까지 올라와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이 올해 3번 내리고 내년 2번 내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통화량이 풀리면은 당연히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해서 6개월 전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국제금리가 3.48까지 떨어져 있죠. 자, 올해 초만 해도 4%대였습니다. 4.3%대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년물 국제금리가 5%대였죠. 5에서 4로 떨어지고 지금 3.5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국제금리가 많이 떨어진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금리가 특히 자, 2년물 같은 게 지금 떨어지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뭐 테크주들 도움이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치도 이제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이제 할인율이 좀 올라가죠. 그만큼 이제 통화량도 더 풀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단기 채권 흐름은 어떠냐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짜리가 있어요.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다 있는데 3.5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도.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단기 채권 저희가 MMF 마켓 단기 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MMF 마켓에. 근데 2024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5% 이상을 줬어요. 저희가 수익을 진짜 많이 냈죠. 여기에 현금 넣어놓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3.5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많이 줍니다. 단기 채권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다가 이게 주식 시장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계속 옮겨져.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주식시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오면 들어가는 거죠. 기회만 오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또 올라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3.5를 준다는 거 그때 왜 5%를 줬냐면은 당장 1개월에서 6개월 내로 지금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도 이제 침체 올 확률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 금리를 높게 주지 않고요. 3.5%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약간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3.5를 주지만 이제 계속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죠. 그럼 단기 채권 MMF 마켓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좋죠. 자 10년물 채권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거의 5%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그게 4.1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조금 반대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기관들도 내년에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증가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도에도 인공지능 생산성이, 지금, 주당 순이익을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익이 12%는 최소한, 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수익을 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 뭐 텍스 리턴을 조금 더 돌려주고 이러면서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AI 주식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재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업들이 딱 보니까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10% 이상은 올라간다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기준인데 내년도에 7,600 이상 간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7,600 정도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 많이 바꿨어요. 골드만삭스도. 그래서 6,500으로 불렀다가 5,700으로 내렸다가 다시 6,000으로 올렸다가 6,600 올렸다가 6,800 올렸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아시죠? 이렇게 기관들이 올해 목표주가 진짜 많이 바꿨어요.
바꿨어요. 자, 이유는 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죠. 네, 트럼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관세 매긴다 그랬다가 안 매기고,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연기하고, 관세 매긴다 그랬다가 연기하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세 정책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결국 목표 주가들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자, 6,80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참 잘 맞췄습니다. 네, 맞힌 기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자, 오펜하이머 좀 맞추었죠, 근처로. 자, 노이치뱅크도 거의 맞힌 것 같고, 야데니도 좀 맞힌 것 같고요. 자, 웰스파고 뭐 UBS를 잘 맞췄는데, 예, 거의 뭐 긍정적으로 잘 맞힌 기관들이 내년도에도 오펜하이머 8,100을 보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도 8,000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야데니도 뭐 7,000은 안 간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내년도 7,700 보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도 7,000에서 7,500 정도 좀 올렸고요. 자, UBS도 잘 맞췄죠. 거의 예, 7,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의 기관들도 거의 비슷하게 뭐 7,700에서 7,800 내놓은 기관들이 있고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7,700을 얘기 드렸죠. 한 10%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흔들렸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예, 뭐 일단은 예, 내년도 말까지 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거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자, 인공지능 채택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술주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방금 얘기 드렸듯이 내년도에 트럼프가 네, 텍스 리턴, 예, 사상 최대치의 예, 세금을 돌려줄 것이다. 이제 올해 세금을 낸 거를, 자,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자, 혜택을 주면서 세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레귤레이션 뭐 규제 완화들도 예, 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예, 내년에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GDP 내년 목표 2.3% 잡고 있는데 예, 웰스파고도 마찬가지 한 2.4% 정도 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지 않게 2.8%만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까지 조금 예, 내리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세는 더 이상 안 매기지 않겠냐. 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자, 내년도에 중간 선거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죠. 딱 꼽니다. 예, 트럼프는 언제나 치킨 싸움 무서워서 도망가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네, CT도 2026년에 예, 반도체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인공지능 때문에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내년도 수익 성장이 자, 매출이 15%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닝이 15% 늘어날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매출이 7.2%. 자, 그래서 7에서 15% 정도 내년에 성장할 거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S&P 500의 이제 EPS 예상치도 한 309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링으로 예, 멀티플 25만 줘도 한 7,7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적정 주가도 한 7,7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멘텀을 잘 타면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모멘텀이 안 좋으면 그거 밑으로 빠지는 건데 적정 주가도 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수 추종 ETF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S&P 500의 82% 기업이 3분기에도 예상보다 실적 주당 순이익을 잘 냈습니다. 5년 평균이 78%, 10년 평균 75%였는데요. 그 다음에 매출도 S&P 500의 77% 이상이 5년 평균 70%, 10년 평균 66%보다 잘 냈습니다. 자,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소비, 필수 소비재, IT 쪽, 예, 금융 쪽. 자, 이런데 굉장히 예, 뭐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 목표 주가도, 예,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거의, 네, 7,900 정도 지금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가 자, 내년도에도 적정 주가는 올라가니까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 괜찮아 보입니다. 통화 재정 정책, 뭐 기업들의 이익 성장 등등, 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 증진과 규제 완화 이런 것들 통해서 좋을 것 같죠.
자, 그런 게 중요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4년 연속 오르는 상황, 4년 연속 오르는 상황이 오려면은 곰들이 계속, 곰도 공매도 세력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곰들이 작전을 폈어요. 자, 10월, 11월에도 정말 머리 잘 썼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을 떨구고,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뭐 디프레이시에이션,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뭐 조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마이클 버리 등등 해서 나와가지고, 진카노스랑 해가지고, 아주 공격을 잘했어요. 그래도 끄떡 없었죠. 잘 버텼습니다.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한두 개로 몇 개만 나오면은 10%까지 빠지는 거고, 6, 7개씩 빠져야지 10% 이상 한 20%까지 빠지고, 진짜 그게 강도가 심하면은, 자, 20% 이상. 자, 여기가 베어마켓입니다. 10%, 20%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까지 빠지는 거는 건강한 조정. 저희는 풀백이라고 부르죠. 곰들이, 자, 숫자 바꿨습니다. 2026년. 똑똑해요.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10마리가 아니에요. 한 1000마리 됩니다. 헤지펀드들 돈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은 돈이 많습니다. 1조씩 굴리는 데도 많고요. 자, 지금부터 8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곰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셔요. 지금까지 나온 건 잊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건 있고, 내년도에는 어디서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트럼프 4년째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는 안 터지겠죠? 자, 블랙스완이 어디서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있을까, 안 싸울까? 자, 곰 1000마리들이, 자, 수백억 달러를 들고, 몇백조를 들고, 이제 어디로 칠까가 이제 중요한데, 자, 8개가 있습니다. 자, 1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가,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체 신호가 나오니 안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자, 연준은 4.3%라고 얘기하지만 실업률이.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 지금 연준이 생각을 못하는 게 AI예요. AI. 지금 AI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 작업은 AI가 다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서 경력직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평행 경력직 같은 신규 채용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I 이거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기다 지금 로봇까지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까지 나오게 되면은 AI 때문에 사람들 고용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세금 텍스 리턴을 좀 돌려주면은 돈이 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JP 모건에 따르면 내년도 침체 확률이 35%다. 뭐 어느 누구도 내년도에 침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5%의 확률로 경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6%죠. 지금 샵룰이 적용되려면은 지난 12개월간 바닥 대비해가지고 0.5%가 올라오면은 샵룰이 적용되면서 침체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곰들이 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0.43%만 올라와 있어서 아직 침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4.6이 나왔는데 0.5% 올라가는 4.6 이상으로 4.7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곰들이 쓰기가 되게 좋은 소재가 돼요. 이거 미디어에서 띄우고 미디어에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튼 뭐 기사를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자, 미디어에서 이제 퍼나르죠. 자, 곰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미디어에서 많이 이용을 했죠, 이번에. 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비농업 부분 고용도 지금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고용이 겨울이 지나가면은 또 고용을 많이 안 해요. 예, 지금 연말이라 쇼핑 기간이라 고용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내년 들어가면 겨울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고용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 이게 일단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가 요겁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문제. 이건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죠. S&P 500의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포워드 P 레이쇼가 지금 21.8인데 5년 평균 20이고 10년 평균 18.7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일링도 마찬가지예요. 27.9로 5년 평균 25, 10년 평균 22.9보다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네, 지금 요 정도를 빼야 됩니다. 이거 빼야 돼요. 네, 이거 안 빼면은 더 이상 주식시장을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수익률이 별로 안 나죠. 기관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이 상태로 내가 사면은 계속 고점 분위기인데 뭐 수익을 내년에 어떻게 내지?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을 하죠. 뺐다가 거기서 개미들을 흔들어서 다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년에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죠. 개미들을 흔들어 놓고 리테일 쪽에서 다 빠져나가면 기관들이 뭐 일단은 기관들은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흔든 다음에 그것들을 줍줍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익 뭐 몇십 프로씩 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이제 세금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많이 못했는데, 자, 내년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또 줍줍하면은 내년도에도 잘 하겠죠. 기관들은 돈을 안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IT 쪽에 포워드 P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27.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27.1. 꽤 높죠? 그 다음에 S&P 500이 지금 21, 2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성장을 뭐 5, 60%씩 하는 기업들은 27도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매년 성장을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27 이상씩 뭐 30 몇씩 가져가면 좀 높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어제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 장전 방송에서. 그래서 얘들을 이제 빼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죠. 물론 이게 반드시 이렇게만 주가를 떨어뜨려서만 이게 조정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퍼라는 거죠. P 레이쇼니까.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닝이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어닝이 팍팍팍팍 늘어나면은 P 레이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닝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주가도 조금 빠지면은 적절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닝은 이제 10% 정도 올라오니까 주가는 여기서 한 10% 정도 빠지면 되니까 20% 정도 빠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어닝이 10% 늘어나고 주가는 20% 정도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좀 크죠.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지정학적 문제.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브라질, 인도, 뭐 중국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프래그멘테이션 되죠.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가들이 따로 놀기 시작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국가 이기주의예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려면 독재자들이 다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각국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자, 국가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물류가 잘 통해야지 공급 비용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가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공급망을 흔들면서. 자,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큽니다. 지금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서로 양보하는 국가가 지금 없어요. 자, 미국이 월등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패권적 지위가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올해 관세 전쟁으로 딱 드러났죠. 네, 중국한테 힘을 별로 못 씁니다. 중국이 워낙 세요. 자, 그래서, 네, 지금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가 하나 지던가? 누가 하나 지던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정학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예, 누가 하나 지던가 독재자들이 예, 국내에서 물러나거나. 자, 이런 방법밖에 없죠. 자, 일단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의 긴장감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하고 대만 간의 긴장감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 들어서 자, 지금 대만이 예,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자, 공격 시나리오까지 지금 보여준 그런 상황이죠. 예, 긴장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복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이제 부총리하고 스카페센 장관이 이제 전화도 하고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내년 4월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뭐 화해 무드를 조성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국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39%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적 지지 기반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람들의 시선을 해외로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이제 유조선을 납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 어제는 나이제리아의 아이시스를 폭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워리어 디비던드 1776불씩 주고요. 네, 군의 사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예,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닌 게 금값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이 4,500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올해 초만 해도 2,000불대였죠. 네, 2024년 작년 초만 해도 지금 2,000불 초반이었고요. 자, 그때부터 지금 1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에요. 이게 안전자산인데 물론 달러주의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지금 세계 경기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네, 세계 정치 경제가 불안하면은 이렇게 금을 많이 사겠어요. 네, 그래서 금이 2,000불 하던 게 사실 2022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이 금을 많이 샀어요. 그래도 금값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2024년에서 5년 들어서면서 조금 오르더니 한 10% 20% 올라가더니 갑자기 올해 들어서 쭉 올라갑니다. 4,500불까지. 예, 금이 희귀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네, 그래서 네,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자 약화됐다는 게 보여줬죠. 네, 중국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달러가 떨어지고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제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자, 달러도 팔고 그랬던 현상이 있었죠. 예, 그걸로 인해서 4,5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수당. 예,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은까지 올라왔어요. 금이 올라가니까 어이구 금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은까지 올라왔어요. 은도 올해 초만 해도 30불이었는데 지금 7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100% 이상 올랐죠. 자, 작년 초만 해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20불밖에 안 했고요. 자, 올해도 사실은 뭐 한 3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은이 올라가고 있는 거. 지정학적 문제가 가장 크죠. 예, 달러주의 약화라.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래로 예, 지금 8년 만에 달러 가치가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힘을 잃고 있어요. 다행히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지고 달러가 버티고 있지만 그것까지 통과 안 시켰으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 이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아미주의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전 세계 패권 질서 변화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자, 불안불안하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중국의 패권적 지위가 올라간다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안화가 예,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예, 이게 환율을 조금 예, 조작하면서까지 지금 더 안 떨어지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위안화 가치가 더 안 올라가게. 그러면 수출이 안 되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위험이 가장 크고요. 네 번째는 내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 상원, 국회의원 선거 이게 굉장히 커요. 트럼프가 지금은 지금 하원도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안타깝게도 대법원장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임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대법원이 다수가 지금 트럼프 편이고, 자, 국회도 자기 편이고, 행정부도 자기 편이고, 그래서 지금 견제와 균형이 안 일어나죠. 상권 분립이 안 되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자, 이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요거를 판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올해 여러 주지사라든지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죠.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원하고 상원이 교체가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레임덕이 되는 거죠. 이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은 탄핵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는 계속 부양안을 내놓을 거고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변동성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일어나던 해에는 주식시장이 확률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안 요소죠. 이게 왜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선거 전에 11월 3일이에요. 중간선거 전에 12개월 전까지는 S&P 500이 평균적으로 0.3%만 올랐다. 거의 안 올랐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8.1%가 올라는 미국 주식이 0.3%가 밖에 안 오르는 그런 현상. 11월 3일까지.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민주당이 이길 거냐, 공화당이 이길 거냐.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재정 완화 정책이 계속 있는 거고, 민주당이 되면은 뭐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3일, 자, 12개월 동안 이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은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전반적으로 S&P 500은 16.3%가 올라간다 그러죠. 11월 3일날 중간선거가 끝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올라가면서 못 올라간 거 한 10%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이 변동성은 어디서 오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번에 셧다운 때 보셨죠?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서 데이터가 안 나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민주당 이제 3월부터 유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이 얘기로 왔다 갔다 자, 할 것 같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을 올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어주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방어주들이 오히려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더 잘하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이죠. 일본 아직까진 괜찮아요. 일본 아직까지 괜찮은데 일본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하게 주식 채권을 사던 통화를 사던 도움이 되는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 요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모로 개입이 되면서 일본 은행이라든지 일본 재무부에서 자, 지금 일본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지금 20년 만에 일본 채권 금리가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물이 2%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은 3% 이상 올라가면 좀 위험해져요. 뭐 2%대까지 뭐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채권금리가 3%, 4%, 5%니까 아직까지 뭐 전 세계로 투자됐던 일본 자산이 뭐 일본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가장 최근에 물가가 떨어졌어요. 도쿄 쪽에 물가가 2%, 근원이 2.3%로 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물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역대급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에 부양안을. 결국은 물가를 끌어올릴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불안 요소예요. 10년물이 어마어마하죠. 2025년만 해도 1%였어요. 2024년만 해도 0.5%였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만에 0.5%가 10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1년 만에 또 100%가 올랐습니다. 0.5% 지금 1에서 2로 1% 올랐죠. 100%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100%가 오를까요? 4로?
자, 아무튼, 네, 지금 일본 금리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3% 4% 되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빼서 일본 자산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예, 지금 엔화는 안정적이에요. 엔캐리 쪽을 보시면 엔캐리 청산 걱정이 별로 없는 게, 아직 금리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지금 140엔에서 150엔을 넘어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엔화는 굉장히 쌉니다. 금리도 아직은 싼 편이고요. 네, 그래서 엔캐리 청산 걱정은 당장은 없는데 이제 내년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네. 자, 여섯 번째 자산 배분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이고 분산 투자는 주식도 분산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암호화폐예요. 자, 암호화폐가 디지털 튤립이 된 거죠. 네, 자, 이게 너무 그동안 과열이 많이 됐는데 암호화폐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 대해서 지금 반반인데 암호화폐가 올해 들어서 6%가 빠졌습니다. 예, 잘 못했어요. 1년 동안. 예, 12만 불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10만 불도 뚫고. 예, 4월 달에 8만 불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에도 8만 불까지 한번 떨어졌죠.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8만 불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버티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일봉 말고 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흐름에서 지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 되면서 100일 이동 평균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RSI도 37인데 내년도에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내년도에 금은동 뭐 현물도 다 올랐고 갈 데가 별로 없는데 지금 갈 데가 몇 개 지금 얘기하시면 보겠지만은 네, 원유 가격 아직 싸죠. 원유로 갈 수도 있고요. 지정적 위기 때문에. 자, 달러가 아직 싸죠. 예, 달러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채권도 아직은 싼 편이에요. 네. 아니면 안전자산, 예, 안전주식,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아무튼, 요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암호화폐가, 네, 만약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암호화폐로 몰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예, 뭐, 이거 관련된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러지도 더 이상 안 사고,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 더 살 돈도 없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관련 국회의원들 은퇴를 했고 뭐 반감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등등등 암호화폐 겨울인데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다. 뭐 단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기 채권 금리 떨어지는데도 암호화폐는 떨어졌습니다. 10월부터.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금리를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는 거를 계속 우리가 왜 사야 되냐 이런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네. 금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4,900, 5,000불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참, 뭐, 그건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뭐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 위가 문제죠. 5,000불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불안 요소는 관세가 매겨져 있죠? 관세 효과를 연준에서는 1월에서 3월 한 3개월이면 다 지나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가 매겨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상호관세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관세 효과가 연준이 말한 대로 3개월 내로 해결이 안 된다. 3월까지. 뭐 해결이 안 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구리 관세 매겨져 있어요. 철강 관세, 알루미늄 매겨져 있고 자동차 관세 매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중국, 뭐 이런데 인도 같은 데죠. 뭐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들의 이제 원산지에도 많이 매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문제인데, 예,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지금 2025년만 해도 4불이었는데 지금 5불 84까지 올라갔어요. 예. 자, 올해 들어서 관세 매긴 다음에 5불 84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5불 84로. 지금 가격이 구리 가격이 지금 50% 가까이 올랐어요. 이거는 산업재잖아요.
예, 관련 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예, 반도체 다 구리 뭐 쓸 텐데 지금 어떡하죠? 네. 2024년만 해도 산불때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구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힘들어요. 기업들이 물가 정가는 못 해요. 그러면 구조조정해야겠죠? 구조조정하면은 해고를 많이 하겠죠? 해고 많이 하면 유효수요가 떨어지죠.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그럼 물가 문제가 아니라 침체, 아까 얘기한 침체 걱정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지금.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예,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미국의 부채 문제 항상 있는 문제죠. 예, 빚이 37조 달러예요. 근데 내년에도 금리 내리고, 내년에도 뭐 한다? 예, 그래서 뭐 세금 혜택을 준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예, 어디까지 지금, 예, 미국이 진짜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8년이면은 정부 부채가 100% 이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안에 해결이 될까요? 네. 자, 일단은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 S&P 500은 옛날에, S&P는 옛날에 떨어뜨려 놨고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8가지의 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희망은 앞에서 얘기 드린 3개. 자, 뭐가 이기냐의 문제입니다. 자,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자, 앞에 얘기 드린 거에 플러스, 네, 아직 희망은 있어요. 예, 2022년에 3,500으로 떨어질 때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치약 사러 가면서. 지금 미국 주식은 2배가 올랐어요. 3년 만에. 100% 올랐습니다. 지수만 투자해도 100% 수익 내시는 그런 구조였죠. 자, 흐름이 바뀌었어요. 왜 4년 연속 올라갈 수 있냐? 왜 그런지 아시죠? 2023년부터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완성되고 있는 시기죠. 예. 수익이 나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기예요. 수익이 다 난 게 아니라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시작되던 그 흐름이 지금 2025년 10년이 지났고요. 이게 뭐 닷컴 버블이 왔죠. 1995년에 인터넷이 터지면서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왔지만은 결국엔 2010년대 미국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20년 뭐 2019년까지 보시면은 요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컴퓨터가 나오면서 3차 산업혁명인데 95년부터 된 인터넷의 흐름이 15년 정도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죠. 딱 그 시기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주식시장 끌어올릴 수가 있죠. 자, 2020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한 2035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오픈 AI, 제미나이, 클로드, 크록. 자, 제미나이 3.0이 이겼다가, 오픈 AI의 GPT 5.2가 이겼다가, 클로드가 앞서갔다가, 크록이 앞서갔다가, 돌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군가 이기긴 하겠지만 아직은,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경쟁. 한 명이 독점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다른 데가 발전을 안 하고 희망을 잃을 텐데, 얘가 이겼다가 얘들도 따라오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한국이든 중국에서는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딥식이 따라온다 그러지만은 여기가 훨씬 빠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 자,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360억 달러밖에 안 됐던 게 지금 2025년에 314억 달러죠.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배. 3년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2조 달러 시정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배입니다. 4배.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 늘어나죠. 2032년까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한 5배.
5배.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예, 기업들이 이거 누가 내고 있죠? 생성형 AI. 자, 이거 빅텍이 내고 있습니다. 빅텍.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등등.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올해 어마어마한 지출을 했어요. 2023년, 4년, 5년, 예, 어마어마한 매출을 했어요. KPX 투자를 늘렸죠. 자본 투자를,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나겠죠. 투자를 하면은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내년인 거죠. 네. 투자를 한 만큼 늘어납니다, 매출은. 자, 아마존하고 오픈 AI가 100억 달러 투자했다. 자, 최근에 얘기했죠. 디즈니도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 브로드컴하고 오픈 AI가 같이 협력을 하겠다. AMD도 오픈 AI랑 협력을 한다. 엔비디아 당연한 거고요. 자,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뭐 1000억 달러 협력을 한다. 자, 오라클도 오픈 AI랑 협력을 하고, 코웨이브도 오픈 AI랑 협력해서 119억 달러 정도 계약을 5년 동안 계약을 맺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직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뛰어들면서 5천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메타도 들어갑니다. 자, 메타도 코웨이브하고 140억 달러 투자 맺었죠. 메타 오라클하고 투자했죠. 2천억 달러짜리, 200억 달러짜리 한 30조 됩니다. 자, 메타 구글하고도 협력했죠. 100억 달러짜리 메타 스케일 AI 인수했죠. 49%는 비중을 가져가면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지금 이 젊은 스타트업을 또 인수를 거의 한 거나 다름없이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엔비디아 그로크 어제 인수했죠. 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200억 달러짜리 거의 인수죠. 자, 메타는 143억 달러짜리 그 스케일 AI를 가져갔지만 엔비디아는 그로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TPU 쪽에 구글의 반도체를 만들던 사람들인데 요거를 데려다가 자, 엔비디아의 GPU를 더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엔트로피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50억 달러나 엔트로피에 더 투자하겠다. 엔비디아도 100억 달러 엔트로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엔비디아 가 아무데나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블랙랑도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하겠다. 인텔도 엔비디아랑 협력하겠다. 50억 달러. 자, 코어웨이브 엔비디아 63억 달러짜리 투자한다.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 어마어마합니다. 400억 달러 들여서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2027년까지. 구글 윈드서프라는 데랑 또 그래서 협력한다. 24억 달러짜리. 그 다음에 네비어스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한다. GPU 174억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다 몇십 조에서 몇백 조까지 되는 거죠. 자, 인텔, 소프트뱅크 협력. 테슬라도 삼성하고 협력하죠. 165억 달러짜리. 자, 아마존하고 엔트라픽 40억 달러. 자, 등등등. 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다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자, GPU의 서비스 시장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되죠. 지금 300억 달러 시장에 5년 있다가 1600억 달러 시장으로 지금 한 5배 정도 증가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버블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뭐 버블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또 협력을 하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2026년에도 훨씬 더 좋을 거다. 켄터 피츠제라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을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블랙엘을 지금 한참 잘 팔고 있고 내년도에 루빈도 나오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411억 달러에서 갑자기 3분기 한 분기 만에 512억 달러로 20%가 증가했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 증가를 안 했어요. 뭐 10%씩 증가를 했나요? 갑자기 이번 3분기에 20%가 증가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빅텍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소버린 AI도 있어요. 나라별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데이터 센터 보세요. 미국만 지금 4165개고요. 북아메리카가 4995개입니다. 이거 미국을 이기려면은 계속 늘려가야 돼요. 이거 지금 따라가려면 유럽이 3476개인데 지금 유럽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아가 좀 부족해요. 2068개인데 특히 중국이 얼마 없습니다. 381개. 중국 계속 늘려야겠죠. 자,
일본도 242개밖에 안 되고 한국도 100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계속 늘려야 돼요. 네, 앞으로는 군비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경쟁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안 매기겠다 2027년까지 예, 중국 쪽에 뭐 계속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면에서도 예, 흔들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자, 트럼프가 지금 네, 싱글 내셔널 AI 레귤레이션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 인공지능 계속 밀어주고 있죠. 자, 국가 전반적인 하나의 인공지능 규제를 하겠다. 네, 주정부에서 태클 못 걸게 하겠다. 네, 그런 것도 나왔고요. 로봇도 띄워주겠다. 우주항공도 띄워주겠다. 양자도 띄워주겠다. 뭐 등등등. 예, 자, 제네시스 미션 나왔죠. 에너지부에서. 자, 우리가 네, 드디어 제네시스 미션 빅텍과 함께 네, 에너지 부서 에서 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24개 기업 네, 거기에 빅텍들 들어가 있죠. 반도체 들어가 있죠. 뭐 팔란티어, XAI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코어웨이브도 들어가 있고요. 자, 웨드부시도 예, 내년도 전망 얘기하면서 10개 테크주들 예,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얘기하고 있고 네, 네비어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사이버 보안 업체들. 그다음에 오라클, 네, 인프라스트럭처 쪽이죠. AI의 양자도 뭐 아이온큐, 리게티,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 계속 연출되고 있고, 뭐, 양자들도 뭐, 내년에 잘 하겠죠. 네, 아이온큐 75불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관들도 디에이브 칸텀 40불 나오고 있죠. 자, 리게티도 40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도 밀어주고 있죠. 우주 관련된 것도 지금, 예, 내년도에 또 전망이 좋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예, 양자, 그 다음에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뭐, 로켓랩이라든지, 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론치해주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예, 사람 태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뭐, 등등, 예, 내년도에 다들, 예,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년도에 또 주목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야, 휴머노이드 로봇. 예, 우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는 거. 예, 당연히. 예, 그런 것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완성 단계죠? 자, 이게 2024년에 그린 건데, 내년도가 2026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슬슬 들어갈 때가 됐죠. 뭐, 작년에도 보츠 얘기 드렸겠지만은, 자, 로봇 ETF. 예, 어마어마합니다. 피겨 1은 피겨 2를 지나서 피겨 3까지 내놨고요. 아틀라스도 2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옵티머스 2세대에서 이제 3세대 나옵니다. 자, 미국은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 피겨 3, 네, 피겨랑 그 다음에 테슬라 이 세 개가 앞서가고 있어요. 로봇들이. 자, 얘들이 나오고요. 중국도 유니트리가 이제 H2인가요? 자, 요거 이상으로 좀 싼 것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예, 지금 경쟁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팔려요. 중국에서는 이미 팔고 있어요. 네, 가격이 좀 싸질 걸로 보이죠? 옵티머스가 뛰어다닙니다. 네. 자, 얘도 뛰어다닌 거 보여드렸죠? 예, 요즘은 로봇들이 뛰어다녀요. 속도 줄이고. 자, 뛰어갔다가 속도 줄이고. 네. 가정일도 도와줍니다. 네. 로봇들 요즘 가정일 기본적으로 도와줘요. 뛰어다니고. 자, 옷도 정리해주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요. 자, 음식도 치워주고 설거지도 하고요. 네, 가가지고 설거지도 합니다. 자, 로봇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로봇들이 배달도 합니다. 자, 집 앞에까지 가서 아마존이 배달해가지고 리비안 전기 트럭 몰고 가서 자율주행해서 간 다음에 로봇들이 자 배달도 해주는 예, 그런 시대가 왔고요. 호텔 서빙도 보고요. 물류센터에서도 일도 하고. 자, 같이 산책도 하고요. 네, 그런 시대가 올해 옵니다. 2026년에. 자, 와,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죠. 네, 테슬라는 자율주행 4단계 올라갔습니다. 자율주행. 이제 차들도 혼자 다녀요. 14.2.2. 사람 없는 차가 웨이모. 테슬라, 예,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네, 리비안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자율주행도 이제 올해는 더 발전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자, 왔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네,
좋죠? 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정리를 됐는데 요것만 뭐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냥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현금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M1 통화량 뭐 통화량이 부족하다 뭐 잠깐 10월 11월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둔화만 됐지 M1 통화량 시중 통화량이 너무 많습니다. 저축성 투자성 통화도 좀 둔화가 됐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MMF 마켓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3.5%인데 이제 점점 이 금리가 떨어지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저희도 빠져나오고 있었죠, 올해. 자, 그래서 5%대에서 지금 3.5%를 주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은 이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자, 내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좋았는데 그 중에 미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아시아도 좋았죠. 네, 국제적으로 좋았는데 유럽도 좋긴 했는데 미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돈이 주식시장에 기회가 오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ETF에도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도 전망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뭐 그때 뭐 일주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달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잘 보내고요. 자,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모든 것들이 내년 첫째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주에요. 내년이라는 게. 자, 내년 1월 1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이제 자, 테슬라의 차량 인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월 2일 날 다음 주에 ISM 제조 1월 5일 드디어 이제 12월께 나오기 시작하죠. 다들 밀어놨는데 졸수의 구인이라든지 1월 6일 날 CES도 시작됩니다. 1월 9일 날 비농업 부분 고용 나오죠. 다음 주부터 일단은 자, 변동성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저희 마을에서 잘,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에도 잘 투자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산책 많이 하시면서 연말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내년도 자, 잘 생각해서 올해의 표 분산입니다. 자, 분산 투자 잘 하시고요. 몰빵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자, 저희 마을 분들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11%인데 89%가 수익을 잘 내셨어요. 근데 20% 이상, 30% 이상 나신 분들은 뭐 몰빵해서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뭐 투자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꼭 분산 투자로 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변동성이 심할 땐 분산이나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 여러분 간의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년에도 미투리 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오래오래 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힘듭니다.